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이 여름에 진용진에 대한 폭로전이 카광을 통해 이어지고 있고, 진용진의 입장은 전국진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게 많은 200만 유튜버의 사건이라 그런지 서로 아주 강도 높은 비방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총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예 이들이 법정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 있는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실제 대화 내용을 보거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카광과 전국진TV를 이용하시면 긴 영상이 나오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용진이 이여름에게 보낸 내용 증명이 공개됐는데요. 그 안의 내용들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신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3조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증명에 써있는 내용대로 보면 너랑 자고 싶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는 거죠. 네. 이게 성적인 메시지는 맞아요. 딱 이 내용만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 없이 너랑 자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용진을 향한 이여름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나는 너랑 자고 싶고 너랑 스킨십을 하고 싶고 너랑 결혼을 하고 싶고 이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그 전후 맥락을 고려를 하면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보통신망법하고 형법이 적용되는 이 부분인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뭐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런 문자 등을 보내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협박죄가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너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칼 사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네.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여름 측 해명에 따르면은 이것도 진용진이 밧줄 사진을 뭐 푸세에 올리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너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칼 사진을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이제 협박에 해당을 하긴 하는데 그러한 전후 사정이 고려가 되면 좀 선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역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되겠습니다. 진용진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내용 증명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따르면은 명예훼손이 명백하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용진 측에서 이여름을 정신이상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와중에 대응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폭로를 한 것이다 라는 항변을 할 것 같고, 그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선처의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충분히 위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 네. 이렇게 보면 역시 형사처벌이 다 선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카광이나 전국진이나 둘 다 이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카톡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진용진과 이여름의 치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카광과 전국진은 실제로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범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예훼손 행위를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뽐뿌질을 한 진용진과 이여름은 흔히 말하는 교사범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범에도 해당을 할 수가 있고 공동정범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둘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들어보면 둘 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준 것 같기 네.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죄명이 나왔는데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튜브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법정에 가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중립기어 박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이 법정 싸움으로 가면 판사님이 따다닥 판결을 내려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이 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뭐 다른 사건들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1심이나 2심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관님들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게 되면 5년, 6년 막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끝나면 뭐 한 2년 정도면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짧은 건 아니죠 사실. 네. 네, 그런데 길게 가면 5년, 6년까지도 갈 수 있고, 네. 이거는 재판이 시작됐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기간이고, 네. 그 전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수사기간도 플러스가 될 거고, 양쪽이 수사를 의뢰하기
일어나기 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기간까지 합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때까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존재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단 며칠만 해도 채널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쉽다는 건 많이들 봐서 아실 텐데 이 기간 동안 이미 시청자들의 판단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보면 누가 진짜 억울하든 간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이미 그 전에 대중들은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중에 심지어 결과가 나와도 대중들은 관심 없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들 중 누군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봐라, 제 유죄 나왔네,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주장을 할 텐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걸까요? 명예훼손죄 유무죄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결론 내리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고소를 할 때 허위사실이라는 포인트를 한 개씩만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현재 쟁점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가지죠. 이여름이 스토커냐 아니냐, 진용진이 1,000만 원을 빌렸냐 안 빌렸냐, 이거는 뭐 대충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둘이 육체적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향후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로를 고소한다고 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한 개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이 돼도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유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3가지를 했다고 치고 한 개가 유죄가 나면 나머지 2개는 무죄인 거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개는 진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중들이 볼 때 야, 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처벌받는데, 그럼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 추가로 이번 법정 싸움에서 지면 패가망신 당할 거다, 판이 크다, 이런 말도 돌고 있는데 진짜 판이 큰가요? 채널이 날아가거나 구독자가 쑥 빠지거나 뭐 이런 정도의 타격은 입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사건이 다른 죄들이 조금 더 섞여 있긴 합니다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죠. 네. 뭐 한 70만 원, 200만 원, 좀 중하면 300만 원, 500만 원. 어이구. 네, 정말 전 국민이 분노할 정도의 명예훼손이다. 네. 이러면 이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검색을 해보시면 2심 가서 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재판을 다 끝내고 났더니 이 사람이 패가망신 당했더라, 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민사상으로도 진용진 채널에서 머니게임이라는 걸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배상하고 본인의 현재 위치까지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타격은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재판에서 나오는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정말 작은 액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양쪽 다 근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즘 많이들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양쪽 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빨리 사과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혀서 혐의를 벗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물론 유튜버로서 일정 부분 활동은 계속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유튜버로는 활동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요, 저희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